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필을 읽어주는 남자 자한형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954번째 시간으로 일본 물어 18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일본 물어 18 신상목. 신립의 8천 기병 당검대에서 일본의 조총부대의 전멸, 오다 노부나가 나가시노에서 3,000명의 대포부대로 일본 최강 다케다 군 기병부대 제압, 신립의 패전은 동시대 일본의 군사 동향에 무지했던 정보전의 패배, 나가시노 전투에서 오다 노부나가의 군대는 기병대를 막기 위한 마방책을 치고 대포 부대를 앞세워 다케다군의 기병대를 완패시켰다. 1592년 음력 4월 13일 임진왜란이 발발한다. 도요토미 히데시의 명으로 조선 침략의 선봉을 맡은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은 상륙과 함께 부산 진성과 동래성을 일거에 함락시키고 파축시세로 북진을 거듭한다. 밀양, 대구, 상주, 문경을 지나 불과 2주 만에 충주에 도달한 일본군은 삼도 도순변사 신립이 이끄는 조선의 주력군과 맞닥뜨린다. 양측은 이곳에서 전쟁 초기의 향방이 달린 물러설 수 없는 결전을 벌인다. 소위 당검대 전투이다. 조선 조정은 북방 여진족 토벌에 혁혁한 공을 세운 신립에게 외적 격퇴의 기대를 걸었다. 선조가 직접 나서 군주의 상징인 상방금을 하사하고 군무에 관한 정권을 신립에게 위임하였다. 그러나 조정의 기대가 무색하게도 4월 28일 당검대 전투에서 신립의 8,000병사 징비록 기록은 일본군에게 처참하게 패했고 신립도 군신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전쟁터에 이슬로 사라졌다. 신립이 배수의 진을 치며 주력 부대를 남김없이 투입한 결전의 패배는 뼈아팠다. 한양 사수의 관문인 충주가 함락되자 도성까지의 길이 무방비 상태로 뚫리는 지경에 처했고 인간과 정신들은 허둥지둥 도성을 빠져나와 피신을 가야 했다. 분노한 백성들은 궁성에 불을 지르고 백성을 저버린 지배청을 원망했다. 조총으로 기병 무력화, 당검대 전투의 패인은 무엇일까? 많은 연구자들은 신립의 방어에 유리한 산악지형의 조령을 버리고 당검대 일대의 평지를 전장으로 삼은 것이 가장 큰 실책이었다고 지적한다. 신립은 기병전의 권위자였다. 자신의 장기인 기병전법을 이용해 적을 패퇴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북방의 민족을 제압하는 데 효과적이었던 전법이 일본군에게 통할지는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일본군은 조총이라는 신병기로 무장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다. 주위의 만류와 권고에도 불구하고 신립은 완고했다. 신립은 조총의 위력에 대해 쏘는 대로 그것이 다 맞는다더냐라고 반문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한다. 신립은 조선의 군기병이 보병 중심의 일본군보다 전력상 우위에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일본군과의 결전에 나선 신립의 조선군은 정예 기병을 주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기병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지를 전장으로 택한 것은 어찌 보면 합리적인 선택일 수도 있다. 문제는 일본군이 이미 조선의 기병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전술을 꿰뚫고 있었다는 것이다. 기마병의 최대 강점은 기동력과 돌파력이다. 적이 보유한 무기의 최대 사거리 연제리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마상 활쏘기로 적의 예봉을 꺾은 후 단숨에 전선을 돌파하여 적진을 교란시키고 진영을 붕괴시키는 것이 조선 기병의 전법이었다. 일본군은 이러한 전법을 잘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항하기 위해 솔루션을 예비하고 있었다. 약체로 위장한 중앙군을 전면에 내세우고 좌우의 주력권을 매복시킨 다음 조선의 기병을 방심시켜 깊숙이 끌어들이고는
삼각 화망을 형성하여 집중 사격함으로써 조선 기병을 제압하였다. 정예병인 기병이 제압되자 급조된 나머지 보조군은 그저 살육전의 사냥감 신세에 불과했다. 조선 기록에 하면 당금대 전투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은 단 4명이라고 한다. 일본 문헌에서 일본 전사자가 15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조선군의 완패였다. 세상 모든 일이 지나고 보면 쉬워 보이는 법이다. 조령이 아닌 당금대를 택한 신립의 판단 또한 그 당시 그 현장에 서보지 않고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지도 모른다. 후세 역시 조상의 실책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쉬우나 교훈을 얻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그 교훈의 피상이 아니라 본질을 간파하지 못한다면 같은 실책을 되풀이하지 말란 법이 없다. 신립의 판단을 한 개인의 자만심 또는 무마음으로 환원하여 교훈을 찾으려 한다면 별다른 쓸만한 교훈을 얻지 못할 것이다. 개인의 능력을 통제할 수 있는 변인이 아니다. 당금대의 전투 교훈은 국가로서의 조선 안보 대실화는 거시적 차원에서 찾을 수 있고 또 찾아야 한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본은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이다. 승리의 첫 번째 요건인 지피는 현대전으로 말하면 정보전이다. 정보력이 열세인 전장에서 승리를 바라는 것은 전쟁을 운에 맡기는 것과 같다. 임진왜란 당시의 조선이 가장 취약한 것은 정보전이었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전황에 반영되었다. 당금대 전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오다 노부나가 대 다케다. 오다 노부나가는 대포 부대를 앞세우는 군사상의 혁신을 단행했다. 당금대 전투 이전에 일본에서는 당금대 전투와 매우 유사한 전투가 벌어진 적이 있다. 오다 노부나가가 천하 통일의 고삐를 바짝 당기는 계기가 된 나가시노 전투이다. 1573년 천하 통일을 놓고 오다 노부나가와 자웅을 겨루던 다케다 신겐이 급사한다. 신겐을 중심으로 형성된 반노부나가 동맹의 견제로 천하 통일 행보에 제동이 걸렸던 노부나가는 차례차례 반대 세력을 제압하면서 성기를 확고히 할 기회를 모색한다. 다케다군을 꺾는다면 천하 통일의 8분응선을 넘을 수 있다. 노부나가는 다케다군과의 결전을 준비한다. 신겐의 뒤를 이은 가스요리는 다혈질의 젊은 무장이었다. 다케다군은 당시 막강한 기마군단의 최강 전투력을 자랑하고 있었다. 부친이 물려준 군사적 유산의 강성함에 큰 자긍심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가스요리는 신겐 사후 동맹 세력의 동요를 맡고 신겐의 후계자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부나가와의 한판 승부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양천의 결전을 향한 의지가 맞부딪힌 곳이 미카와 지금의 아이치현의 나가시노이다. 나가시노는 본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소령이었으나 1571년 신겐이 탈취했다가 1573년 이에야스가 다시 차지하면서 양측 간의 긴장이 고조되던 섬광지역이었다. 이에야스는 노부나가의 연합 세력의 일원이 되어 다케다가에 대한 협공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가스요리는 눈에 가시 같은 이에야스를 성공의 타켓으로 선택한다. 1575년 가스요리는 1만 5천 군의 정예군을 이끌고 미카와 침공에 나선다. 다케다군의 나가시노성 포위 소식을 접한 노부나가 이에야스 연합군도 각각 3만 및 8천의 군사를 동원해 나가시노로 출정한다. 나가시노성 인근에 위치한 시타라가바라에서 대치하게 된 두 진영은 운명을 건 결전에 돌입하는데 그 결과가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다. 대포 부대를 주 전략화, 다케다 가스요리. 노부나가는 다케다군과의 결전에 대비해 두 가지의 비책을 궁리해 뒀다. 첫째는 대포,
조총부대의 주 전략화이고 둘째는 마방책의 도입이었다. 전투 초기 중장기병이 적진으로 돌진하여 기선을 제압하면 후방의 보병이 백병전으로 밀고 들어가는 것이 다케다군의 전법이었다. 이에 따라 다케다군이 기병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지를 전장으로 선호하였다. 노부나가는 이러한 적의 승리 공식을 역으로 이용하였다. 노부나가는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인 3,000정의 대포를 확보한 후 사수병을 5개 부대로 편제하여 주력 부대로 삼았다. 대포 사거리 내 적 기병을 깊숙이 유인한 후 마방책으로 군마의 기동력을 무력화시키는 한편 마방책 배후에 배치된 대포 사수들이 집중 사격을 가해 기병을 제압하는 전술이 고안되었다. 후자의 집중 사격법은 세계 최초의 3단속이 사수를 3열로 배치하여 사격과 장전을 교대로 행함으로써 사격 간 인터벌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후세의 추측일 뿐 정확한 방식에 대해서 아직 기록이 남아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대량의 대포를 동원하여 부대를 편제하고 마방책과 연동된 현대로 치면 화망 형성 사격술에 해당하는 집중 사격 방식을 고안한 것만으로도 대포 전략화의 한 획을 그은 획기적인 발전으로 평가된다. 전투가 개시되자 다케다군의 기마병이 바람같이 내달려 적진 앞에 도달하지만 방책에 막혀 놀란 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방책 뒤에 늘어선 대포가 불을 뿜었다. 당대 최강 기마군단도 어쩔 바를 모르고 총탄 세례 속에 속절없이 쓰러져 갔다. 중앙선봉대의 돌파가 좌절되자 우측 2번대, 좌측 3번대가 차례차례로 돌격해 나갔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불과 8시간의 전투 끝에 다케다군은 괴멸적인 타격을 입고 패퇴한다. 다케다 진영에서 역전의 명장들이 많았다. 이들은 개전 전부터 노부나가의 유인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군에게 제3숙고와 자제를 요청하였으나 젊은 혈기의 가스요리가 이를 뿌리치고 원정을 감행했던 터였다. 다케다가는 나가시노 전투로 인해 주력 전투부대를 완전히 상실하는 회복 불가의 타격을 입고 패전의 길을 걷게 된다. 상대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강함만을 믿고 행동에 나선 가스요리는 그 대가를 멸문으로 치렀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